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늦은 오후 시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아쉽네요. 배당 기준 1위였던 종목들이 꽤 많았을 텐데 주가가 빠집니다. 이제 배당도 필요 없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배당도 필요 없고 일단은 팔고 나가자, 팔고 도망가자는 그런 느낌이 강한 하루였습니다. 상당히 좀 씁쓸하고 아쉬운 그런 아쉬운 면이 좀 많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또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환율이 이거 진짜 고공행진이야. 제가 볼 때 환율 한 1,500원까지 가겠어요. 1,500원까지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갈 것 같다. 환율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느낌이라기보다는 투심이야. 투심, 사람의 심리, 계속 오를 것 같은 그런 심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환율이 오르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400원 초반이 싼 거였다. 지금 상황에 보니까 1,465원 정도 찍고 하던데 일단은 1,460원 선을 넘어섰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빠르게 1,500원까지도 도달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64.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1,464.8원 주간 거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흔들렸던 2009년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저항선을 예상외로 쉽게 돌파를 했고 국민연금 해지 물량이 환율 추가 상승을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해지 물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은 달러 강세보다 원화 약세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달러 강세보다는 원화가 너무 약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보이는가 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 이게 지난 19일에 보니까 108.2를 정점으로 이날 107.9까지 좀 내려왔어요. 소폭 내려왔습니다. 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보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이죠. 아직까지도 좀 어지럽죠. 어지럽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은 진짜 나는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를 못하겠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냐고. 국회 그 탄핵소추안 의결로 리스크가 조기에 이제 매듭지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과 달리 약간 장기화될 거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그 신인도하고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물론이고요. 국내 신용 그 스프레드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바라보는 그 한국에 대한 그 시각이 상당히 악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데 올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나타냈죠. 지난달보다 12.3포인트 급락을 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 탄핵 국면에서 이 소비 심리 그리고 내수 부진 이게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소비 심리, 내수 부진. 저도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장사가 그렇게 싹 안 돼요. 되는 집은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한산하고 좀 썰렁하고 이제 물어보면 그 사장님들 물어보면은 다들 힘들다는 소리밖에 안 해요. 힘들다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안 좋아요. 지금 내수도 안 좋고.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을 더 올릴 소요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있고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 등이 대표적이다. 금리 빨리 인하를 해야겠죠. 또 인하를 하면은 좀 내세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율은 좀 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려면은 외국인이 바라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좀 완화돼야 한다.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은 예상보다
조기에 원달러 환율이 그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1,5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지럽다, 안 좋다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니까 제가 참 이런 얘기 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기쁜 소식을 많이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또 삼성전자 혹평을 했겠냐. 90% 이상이 목표 주가를 내렸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국내 증시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혹평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현재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 보고서를 낸 증권사 11곳 중에 10곳이 현재 목표 주가를 하향 조치를 했습니다. 삼성 주가는 지난달 말 5만원 선이 붕괴된 이후로 반등을 했는데, 이달 들어서 5만원에서 5만 5천원 사이를 오가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이틀만 순매수했고 나머지는 모두 순매수하면서 하락을 주도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4분기 실적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FM과에 따르니까 3개월 전인 지난 9월 기준 삼성의 4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이 한 92조, 영업이익이 한 15조 원 정도 됐어요. 하지만 이달 들어서 이러한 실적 전망치가 매출이 88조로 영업이익은 10조 원 정도로 크게 하락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과 가격이 인하될 것이다. 그 DS 사업부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모두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의 매출 기여보다 낮고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다올에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디램과 낸드 모두 수요가 부진하고 성과급 지출이 많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투자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주로 메모리 부분에 부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네요. 대부분. 근데 증권사마다 다들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주가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총수일가는 최근에 대출 계약을 갱신하게 됐답니다. 이 주가 하락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지킬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담보로 잡은 주식수를 이제 늘리는 거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달 18일과 지난달이죠. 13일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의 계약을 이제 갱신했대요. 갱신했어요. 홍라이 전 그 관장도 지난 10월에 한국투자증권과의 계약을 갱신했다. 참 상속세 내려다가 참 골병 들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고 여기서도 또 하여튼 증권사들이 계속 혹평을 하다 보니 투심이 막 꺾여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안 좋다 하니까 결국은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막 매도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싸다고 싼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게 보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박스권에서 좀 흘러가지 않겠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주 지겨운 흐름을 갈 것 같다 생각하니까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상태이 안 좋고요. 또 말 그대로 배당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꺾인 것 같아. 외인들이 봤을 때 배당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나라가 참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돈을 또 지키면서도 또 벌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들기도 하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신중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전략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